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아유, 촌놈이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얼마나 전국을 다니는지 보기에는 강남에서 온 것 같죠. 막 입을 떼니까 확 깨고 그죠. 예. 저는 그 대구에서 긴장된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그 게스트 할 때 앞에 미인분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인데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갖게 되니까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 스토리 제가 오늘 같이 한번 공감해 볼까 하고요. 제가 요즘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표지판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깜빡 졸음, 번쩍 저성 이런 게 있고요. 저기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좀 강력합니다. 이제 한 단어로 해놨어요. 졸면 죽음.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항상 깨어있게 합니다. 그런 문구들이. 저기 과속하지 말라고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진짜 있잖아요. 웃기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보는 재미가 정말 솔솔해. 그런 거 보면서도 노후가 그렇게 급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촌놈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저는 아메이를 해야 될 운명이 뭐냐면 역마살이 끼어도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어디에 이렇게 매여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업부가 없으면 만들어서 제가 나갔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직 같은 저한테는 아메이가 그런 일이고 제가 살면서 어떤 느끼는 영감,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은 아메이를 통해서 다 느낀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이제 짧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경북 청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계속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자랐어요. 청도에 여기 유성에는 유명한 게 온천이요. 유성 온천. 청도에는 혹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죠. 감. 제가 감 이야기를 꼭 하고 해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소사옴이요. 소사옴. 오늘은 잘했어요. 소사옴 맞아요? 소사옴. 컴플렉스예요 이게. 어쩔 수 우리나라에도 여러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일단 감이 중요한데 감에 이제 이게 시가 없어요. 시가. 시는 맞죠? 네. 근데 그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지. 소사옴 맞죠? 그렇죠? 시가 없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 청도 감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으면 시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감나무를 또 청도에 심으면 시가 안 난대요. 땅이 그런 땅이에요. 다른 거 땅이 그런 땅. 그래서 이 환경을 제가 생각해보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감을 보면서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누구나 저는 성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메에 와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누구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씨앗을 어디에 뿌릴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스토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나의 성공의 씨앗을 얼마든지 꽃 피울 수 있게 해주는 자리예요. 하지만 제가 자영사업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성공의 씨앗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성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바꾸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총각 때 이 사업을 혼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전달을 어떻게 받았냐면 꿈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 나이 20대 중반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하고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시크릿을 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집은 지금 아직도 이제 스레트 집이라서 이렇게 태풍이 오면 흔들흔들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강렬하게 꿈이 있다 보니까 20대 중반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시크릿을 했어요. 꿈에 보면 다 그런 게 적혀 있어요. 내 나이 중반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카페, 내 이름으로 된 카페. 근데 정확하게 제 나이 27살이 되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카페 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의 힘을 굉장히 믿습니다. 한번 믿어봤기 때문에 제가 강렬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걸 차렸냐? 이렇게 보기에는 부모님이, 그죠? 잘 대해줘가지고, 아니면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이렇게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뿔도 없었어요. 꿈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거를 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차리게 됐어요. 120% 빚을 지고. 20% 빚은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학생들한테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인 줄 알고 막 쓰다 보니까 빚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 나이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이렇게 촌놈이 그걸 마련해가지고 다 빚으로 어쨌든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은 너무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게 제가 그걸 꿈꿨고 올인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됐어요.
마음가짐이 달랐겠죠. 물려받아서 부모님이 대줘서 했는 게 아니라 제가 목숨 걸고 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한 1년 정도 하고 나는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고 경험이 없어서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거의 연명하다시피 1년 동안은 너무 유명했어요. 동네에서. 이 구에서 유명할 정도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어린애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타켓이 된 건지도 모르죠. 밉잖아요. 동네에 내가 터줏대감인데 잘 못하는데 객지에서 어린 놈이 와가지고 잘하고 자기 손님들이 우리 집에 다 몰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험이 없어서 제가 가게 문을 닫게 되고 한 5년 정도 연명하다가 제가 결국은 파산하게 됐는데 이 비즈니스는 파산하기 한 1년 전에 손님으로부터 우연히 전달받게 돼요. 참, 예, 기회는 기회다 내가 하고 오는 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저한테 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오다 보니까 이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 손님인데.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형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족발 가게 하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이제 밖에서 족발을 썰고 있었고 저는 안에서 이제 심심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카세트에 꽂았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 듣다 보니까 아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속으로 2개 들었어요.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막 웃었어요.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 이야기 할 때는 울고, 뭐 또 재밌는 이야기 할 때는 웃고, 어떤 때는 또 손에 힘이 푹 들어가기도 하고, 몸에 열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개를 다 듣고 그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특이한 놈이죠. 이 자리에 한번 오기 안 쉽거든요. 다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가 카세트를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울고 웃고 감동하고 끝나고 그 형한테 가보겠다. 형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그 형이 나름대로 아멘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 초대가 안 되던 때였어요. 근데 얘가 지가 스스로 듣고 지가 와보겠다 하니까 이 형이 많이 놀랐어요. 눈이 막 진짜 동공이 이만해져가지고요. 막 속으로 이런 느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 주웠다 야 이런 표정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놀라지 말고 일단 언제 있냐고. 일주일 뒤에 오늘 같은 자리는 아니고 사업 설명해주는 자리 있죠. 앞 시간이 사업 설명이었나요? 예, 요런 데 제가 초대를 돼서 갑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야, 제가 첫사랑도 해봤는데, 첫사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설레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일주일이 안 오더라고요. 누구나 일주일이 올까봐 걱정되잖아요. 핑계 댈 거 대고, 다 대고, 이제는 막 핑계 댈 거 없어가지고 무슨 핑계 대고 안 가지 이러는데, 얘는 특이하네요. 일주일이 안 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막, 안 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듣는데 한 10분 정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진짜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신봤다! 특이하죠, 애가. 신봤다! 이제 됐구나. 그때부터 초지일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왜 저는 이제 그 처음 받는 사업 설명에서 이제 한 번만에 비전을 받냐 보니까 처음으로 차린 그 가게 올인해가지고 그것도 빚을 다 내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촌놈이 이상하게 또 저는 막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상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인해가지고 차렸는데 6년 있다가 30대 초반에 제가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강으로 가야 되나 산속으로 이거 숨어야 되나?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20-30통의 독촉 전화가 오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거든요. 이제 일수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못 갚아도 괴로운데 이게 지금 파산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를 못 하는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근데 한 줄기 빛으로 아메가 탁 저는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디오를 하나 딱 들었는데 알겠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결핍이 제 길을 열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궁하면 보인다. 잘 나갈 때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가게가 망했는 게 저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희망이나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절망이 높다 하되 희망 아래 매이로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누가 너무 괴로워하시길래 저희 파트너분이 한 번도 넘지 않은 산을 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미팅을 쉬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사장님, 절망이 높다 하되 희망 아래 매입니다. 희망 앞에 높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걸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저는 웃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1년 동안은 너무 전국적으로 재밌게 다녔어요. 스폰서님하고 딱 붙어서. 근데 애석하게도 이 스폰서님, 저한테 바로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족발하는 스폰서님은 이렇게 저를 애지중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서 크겠지 하고 놔뒀어요. 신경을 안 썼어.
근데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면, 그, 회원이 그 갱신 안 해가지고 탈퇴돼가지고, 저 밑에서 아주 열심히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주 훌륭한 소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 위에 스폰서님이 저를 1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껌딱지처럼 제가 붙어 다녔어요. 근데 그분도 능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하다가, 더 좋은 걸 찾아서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짜이지엔. 짜이지엔. 순간에 이제 고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이 계시죠. 참 아메는 신기하죠. 아메바 같잖아요, 스폰서님이. 툭 끊기고 없으면 위에 스폰서님이 툭 나타나고, 없는 줄 알았는데 툭 나타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메바야, 아메바. 꼬리를 자르면 또 생기고, 꼬리를 자르면 또 생기고. 얼마나 기가 막힌 비즈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혼자이든 뭐 이렇게 스폰서님이 뭐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걱정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갑자기 1년 뒤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스폰서님 두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전을 받기 때문에 혼자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고 아미를 빼고라도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할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지키다 못해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때가 이제 버티는 시기였습니다. 지키내고 버텨내야 되는 시기였어요.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해봅니다. 제가 집이 청도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데지도 모르겠고, 껌딱지처럼 스폰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청도로 가요, 청도. 청도에 이제 엄마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엄마야, 제가 제품 좀 가져가서 팔러 갈 테니까, 그 동네에 아줌매들하고 할매들하고 좀 뭐 하나 보이세요? 이제 내려갈게요. 이러고 차에 가득 제품을 싣고 이렇게 어느 한날은 내려가요. 이게 시골에는 저희 어머니 호가 남촌댁인데 남촌댁 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일단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니까 마당에 다 모여 계시더라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방송해가지고. 예, 이장님이 방송해가지고. 많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저희 집은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분, 4분밖에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렁크에도 가득 제품을 싣고 가고 뒷좌석에도 제품을 가득 싣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못 들어오니까 여기 모여 계시니까 한 3분씩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고 제가 이제 대모 보여드리고 네 가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대화를 하고 예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다 팔고 왔는데 결론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보여주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창규야 너 마사지 안 해줘 마사지 다른 거는 뭐 보니까 마사지 해주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헐 마사지 되지 아줌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게 이러고.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선빵 후조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수습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시골에 내려가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또 이게 혼자 안 오시거든요. 335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구들빵이라고 이렇게 군불 나무를 떼가지고 바닥이 소주 끓인다고 이렇게 그렇게 안 생겼지 그죠 제가 군불 떼가지고 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그 넓은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있어요. 저기까지요. 할매들하고 아줌매들하고 누워가지고요. 규야 왔나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야 속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이거 아싸 제품 전달되겠는데 화장품 이랬는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안 계시고 이제 형제그룹의 아줌마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 부탁할 데가 없으니까 뭐 마사지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도 그러니까 부탁을 드렸죠.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사장님하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이 아주머니 많이 놀랐어요. 근데 저거는 속으로 좋고 이거 보여주면 다 살 거니까. 그러니까 마사지 다 하는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사지 하고 나면 저는 여기에서 이걸 보여주고 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것도 보여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다시는 그 이제 아주머니 사장님한테 땀을 뻘뻘 막 콩죽같이 흘리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화장품도 안 될 것 같고 사람은 초대하는데 사람 남아있지는 않고 초대는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이게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초대는 많이 하는데 자꾸 안 와요. 마사지도 안 되지. 이제 그때부터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나 아내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잡고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거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도 미팅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때는 이미 이제 파산하고 가게가 차에서 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다 못하고 가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하루 벌어서 이제 수입이 생기면 이제 찜질방에서 가서 자고, 수입이 없으면 차에서 자고, 겨울에 차에서 자고 나면 진짜 찌뿌둥합니다. 이게 곰 2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찜질방을 보면서 나중에는 저 찜질방 같은 집을 내가 지을 거야 하는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나 해낼 거야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총각으로 해보니까 또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사람을 초대했는데 없고. 그때 옆에를 탁 보니까요. 동병상련의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때. 한 분 계셨어요. 아까 그 그림이 계속 나오던 그분이었어요. 이분도 스폰서님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엄나이 사장님은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형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은 거죠. 부모님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은 잘 내려가냐고 평소에 이제 애프터 하고 나면 전화 한 통씩 하고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장님 멋있다. 서로 저 사장님 멋있다. 왜냐하면 제가 망했을 때도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어머니의 교훈 때문에. 저희 어머니 남촌 때 교훈이 정말 많거든. 생활 속 명언이 진짜 많아요. 야, 창규야, 네 아무리 없어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입은 거지 얻어먹고 벗은 거지 굶어 죽는다 했다.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남한테 무시당하지 마라. 제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탁 망했는데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제가 좀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서로 사업적으로 너무 괜찮다고 멋있다. 남녀가 아니라 저런 파트너 서로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포항 잘 내려가냐고 안부 전화 한 통 하고 안 돼 보이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스폰서님도 안 계시는데 올라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잘 지내시죠? 맨날 보면서. 잘 지내시죠? 네. 사장님, 근데 결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 좋은 남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남자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저야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어때요? 이렇게 물었죠. 아, 저야 가분하죠. 이러는 거예요. 어제 농담처럼 들리는데 그 속에 미묘하게 뭔가 진심이 묻어나는 느낌이 확 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야호! 막 이랬어요. 정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가게 망하고 3D 업종 쪽으로 제가 이제 뭐 배달이나 뭐 냉장고 배달, 전선 배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30대 초반에 사장하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3D 업종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책 배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진짜 총각으로 남아서 이러고저거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고 근데 나한테는 아메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가 이걸 잡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야 이건 최후의 보루다 이거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서 인수합병해서 잘 해나가면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서로 힘들어하니까 서로 잘 안 되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딱 끊고 야호 하고 그 다음날 오늘 같은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대구에 가면 유통단지라고 있어요. 엑스코. 서울에는 코엑스. 대구에는 엑스코. 그 앞에 한 새벽 한 4시 정도 돼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시려고 하길래 도착해가지고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에서 자판기 앞으로 싹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장님 뭐예요? 사장님 제가 지금 쫄딱 망하고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아메밖에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꿈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도 이 사업밖에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딱 이럴 뻔했어요. 하루 만에. 제 인생의 모토가 선빵 후조치. 선빵 후조치. 여기요 남자분들 계시면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절대로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빠 뭐 능력은 없는데 돈은 잘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뭐 밥이야 굶기겠나. 근데 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내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냥 뭐 오빠가 결혼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빠 눈 잘 봐봐. 똑바로 봐봐. 똑바로. 오빠 가진 거 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오빠 믿으면 네 동방석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 네 돈 기차 타고 할 수도 있어. 그러고 잘 들어.
네 아무리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봐. 니는 2등하고 사는 거야. 왜? 오빠가 1등이니까. 그런가? 남자는 비전이거든요. 비전.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비전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하거든요. 집에 맨날 돈 오면 뭐합니까? 돈을 안 주는데. 사랑 주면 뭐예요? 집에는 돈이 굴러가야 되는데. 요렇게 프로포즈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전달할 때도 이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시스템이 뒤에 있고 스폰서가 뒤에 있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돼! 이거 무조건 돼! 돼! 내하고 하면 돼! 이거 된다니까! 난 할 거야! 이렇게 사람은요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오더라고.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딱 했어요. 속으로 좀 멋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다 대답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제해 주셔서.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장님 저에 대해서 뭐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녀와 나는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동지이다. 그리고 성만 알아, 성. 그녀는 여자, 나는 남자. 이 이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만 해도 묻지마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 속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도 묻지 말고 학력도 묻지 말고 재산도 묻지 말고 지역도 묻지 말고 왜? 이건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메니까. 묻는 동시에 사람이 편견을 가지게 되니까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스템을 잘 따랐어요. 절대로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그녀가 여자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싫다는 거죠. 사장님 저에 대해서 뭘 아냐고 이야기해서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안 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나? 나는 바로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가족이 반대할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이차인데 두 번째가 가족이 반대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차였어요. 근데 나이를 묻지 마 원칙에 입각해서 나이를 안 물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동안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보다 많아봐야 이제 1~2살 정도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많으면 한 3~4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시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만 앉아가지고 태연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솔직히 놀랬어요. 놀란 게 아니고 많이 놀랬어요. 제가 많이 놀랬어요. 근데 어리게 본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리게 보인 그분 잘못이지.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경상도 말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납장불입이라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지 않는다. 경상도는. 의리다, 의리. 그래서 내뱉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떤 생각이 안 나니까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 그건 지금 핑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지는 순간 나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1번 통과. 자, 2번.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반박할 수가 없죠. 제 이야기가 아니까. 제 멍청한 머리에서 그런 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냥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번 가족의 반대. 가족의 반대. 예. 가족의 반대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영업할 때도 가족 포함 친구 그 누구도 저한테 네 카페 한번 차려보라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원래 뭐 하려고 하면 말리는구나. 다 말리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상 가게를 딱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친구들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하지 말라고 욕해놓고 니는 할 줄 알았다. 니는 좀 달랐다. 니 남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해드리면서 사장님, 제가 자영업 할 때 그런 걸 느껴봤는데, 남들 이야기 전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제 각본대로 되어갈걸요. 한번 보세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긴가민가 해요. 이분들이. 자들 잘 살겠나. 이러고 지켜봐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지났는데 잘 살죠? 그럼 굉장히 헷갈려요. 이분들이. 그리고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가지게 되면요. 이분들은 완벽하게 우리한테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자신감을 확 심어줬죠. 완벽하게 그렇게 됐죠, 지금. 자, 3번째. 2세 문제였어요, 자녀.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2세를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건 저한테는 좀 큰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애를 낳으면 기본 한 타서 정도 낳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시켜보려는 강력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죠. 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우리는 일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을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자식 같은 파트너들이 우리 집에 끊이지 않고 찾아올 거고 그들의 2세가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올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이건 우리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계속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그 2세들이, 3세들이. 그래서 괜찮아요, 사장님.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반박을 할까요? 못 할까요? 예,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박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얼굴로 포항을 내려갔어요. 잠을 못 잤죠. 자, 비전은 줬잖아요, 제가요. 비전을 주고요. 그냥 놔두면요. 식물을 심어놓고 그럼 주고 물 안 주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속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입각해서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있어요. 팔로우. 내가 비전을 줬으면요. 계속 가서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바로 포항을 내려갔어요. 가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 미쳤지. 네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뭘 한다고 네가 막 잠을 못 잤대요.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렸어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차피 우리한테는 이거 아메이밖에 없고요. 우리 5년 뒤에는 이런 차를 탈 거고, 10년 뒤에는 이런 집을 살 거고요. 우리 멋지게 살 거예요, 여행하면서. 우리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장님,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하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또 헷갈림. 갔다가 또 내려와요. 그 다음날. 저는 이게 48시간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24시간 원칙을 지켰어요. 하루에 한 번씩 대구에서 포항을 내려간 거예요. 계속. 사장님,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멋지게 살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살 거예요. 멋지게 살 거예요. 계속 비전을 줬죠. 이렇게 2달 찾아가니까요, 결혼해주대요. 그래서 결혼해버렸어요. 비전입니다, 비전. 남자들, 진짜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오케이 하고도 계속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제 청도 집에 와서, 집 앞에 이제 엄마가 버리려고 내둔 일기장을 이 와이프가 기가 막히게 그때 본 거예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기를. 근데 그때 바로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제 꿈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뭔가 확신이나 믿음이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게 일기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렵잖아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 꿈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꿈으로 살아가고 저는 70, 80이 돼도 덱스 예그처럼 그냥 꿈 이야기 하다가 갈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합병이 된 거죠.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둘 다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미국에서 5년 동안 내일 도저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기 싫다. 꿈이 워낙 많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기 싫다. 미국 가서 이제 내일이라는 프로를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한국에 최초로 이제 포항에서 샵인샵 하자고 친구가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차렸어요. 근데 몇 년 안 지나가지고 IMF가 오고 그리고 앞에 롯데백화점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바람에 와이프도 그때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다가 이제 스폰서님도 안 계시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죠, 와이프도. 그래서 이제 거지 2명이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가져오지 맙시다.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만 가져옵시다. 사장님 진짜로. 우리 집을 보니까 과관이 아니거든. 원래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청도 집에 가보니까 진짜 얘 맞거든, 얘가. 없어.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가져오기로 약속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왔어요. 정확했어요. 집은 19평, 이제, 보증금 한 300 되나? 그리고 뭐 월세 이렇게 주는 방이었는데, 방 하나, 원룸처럼 방 하나, 요 거실 미팅해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안방에는 돌아가면서, 360도 다 돌아가면서 곰팡이가 한 30cm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몸무게 한 15kg 계속 빠진 상태거든요. 장이 좀 탈라고 지금 이제 근육을 다 찾았어요, 지금은. 자,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젓가락, 숟가락만 가져왔는데 참 특이한 장면은, 아메이 제품 중요한 테크 있죠. 홈테크 제품. 이런 게 다 2개인 거예요. 정수기 2개, 청정기도 2대, 핀도 2대. 그때는 수저도 아메이 수저가 있었어요. 원포원에. 그것도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젓가락 숟가락만 가져오자 했는데, 야, 이쪽을 보니까 AP야. 청정기 정수기다. 이쪽을 보니까 빈민가. 이쪽을 보니까 AP.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상 하나 두고 이제 홈미팅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그 결혼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이제 아까 보셨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둘 다 합쳐서 마티즈 한데 이제 비가 샜어요. 이제 비가 오면 여기 이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비가 새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싹 오므리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어야 됐고 와이프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바람 좀 많이 부니까 보조석에 좌석에 거기 좀 돌멩이 큰 거 좀 하나 싣고 와요. 좀.
날아갈 것 같다. 그리고 연락 안 되잖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막 미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차 한 대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19평. 월세집에 시작했고, 둘 다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15% 될까 말까, 한 50만 원 정도가 네트워크에서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둘 다 직업은 없고,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50만 원이 전부 다였어요. 근데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마티즈는 그냥 조그만 차, 각자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 그 19평이던 집은 그 803 진짜 좋거든요. 대구 오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요, 50평 아파트. 예, 전직 대통령이 살던 그 아파트에 바로 옆 라인이거든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나오던 그 50만 원 수입은 지금 이제 억대 연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이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인데 생각보다 빨리 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연상이에요. 꽤 많아요. 그래서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희 사장님, 전창규 사장님, 한날은 밥을 차려놓고 저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창규 사장님 식사하세요. 그래서 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밥을 먹고 씻어야 되는데 이 씻을 때는 사장님 먼저 씻으실래요? 묻는데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홈미팅 스폰서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크로스 라인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는데? 결혼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말로 차고 있어요. 아, 사장님,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너무 어색하고 지금 친구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말 좀 놓고 좀 편하게 지내봅시다. 하고 그때부터 말을 놨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메이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럴 때는요, 존칭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말을 놓기 시작하니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고, 또 모욕감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치욕적인 말도 하고. 왜 그러냐면, 꿈은 많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돈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막 하고요. 막 그랬던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누님이시잖아요. 그때 와이프는 2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됐는데 2년 만에 여행을 다녀온 파운더스 PT였어요. 저는 15%. 어떻게 15%가 감히, 그죠? 그 여행 다녀온 파운더스 PT한테 그런 막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죠. 누님 진짜 죄송해요 하면서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요즘. 누님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러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사업 속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말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특별히 내가 자본 들어가고 점포 필요하고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내 꿈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여기 남고 안 남고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말도 강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고 좀 같은 말인데 조금 하여튼 강하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교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해도 아멘은 스킬과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순희 사장님이 저한테 그때도 참아주고 저를 기다려줬는데, 와이프는 안동이에요, 안동. 집이. 안동 김가에 엄격한 가문에서 자랐어요. 저는 상놈입니다. 청도, 이렇게 제가 청평이라고 그러는 청평. 이게 서울에 잘 나가는 분들을 우리 청공이라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담동 공주. 저는 청평이거든요. 청도 평민. 그래서 진짜로 없어요. 원래 막 집안이 이렇게 막 대단한 집안이 아닌데 와이프는 안동 김가에 엄격한 가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저를 이렇게 같이 산 게 아니고 저를 키운 거죠. 그래서 싸울 때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다가 막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마! 니 몇 살이고 임마 새끼야! 나이도 어린 이 새끼 어디 누나한테 까보니 조심해라. 진짜로. 그리고 뒤에 꼭 한자를 붙입니다. 한 문장을. 입전다. 제가 작년에 다이아몬드 되고 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멋진 스피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꿈을 두 분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문을 바꾸겠다는 저희 엄마한테는 정말 가문을 바꾸는 그런 꿈을 이루어준 날이고, 와이프한테 제가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킨 날입니다. 두 여인에게 약속을 지킨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차를 타고 집에 딱 가는데 차를 딱 앉자마자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째려보더만. 마! 아, 깜짝이야. 사는 게 긴장돼, 사는 게 긴장돼. 마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김순희 사장님. 마! 또 뭐지? 아까 제가 스피치 한 게 문제였어요. 마! 다이아몬드 이 새끼야, 니 혼자 했나, 임마! 어? 니 혼자 다이아몬드 성취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다시는! 뒤에 꼭 한자를 붙인다고요. 입젠다! 제가 전 세계에서 입 제일 많이 찢어진 사람입니다. 사는 게 긴장됩니다, 지금. 쫄깃쫄깃합니다. 시작을 마로 시작합니다, 마. 정신이 번쩍 됩니다, 이것도. 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야, 어떡하라는 말이야. 누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1년 그 뒤로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커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2개를 얻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21세기 문명인입니다. 정규 가정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그런 이제 척박한 삶 속에서도 위트를 잊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글을 모르시는데. 대단하십니다. 하이 코미디를 구사하십니다. 삶의 양념 같은 위트를 제가 배운 거고,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는 제가 뭐 배웠냐 하면, 예의 범죄를 배웠죠.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나서는 거 아니야. 네. 기다려. 네, 커왔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을 집에서 모시고 사는 거죠. 와이프. 나중에 한번 스토리 돌아보시면 잘 키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잘 커왔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생각, 9년 만에 됐는데 저희들이 인수합병하고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서 진짜 10년 만에 이렇게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감동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대가를 안 치른 건 아니겠죠?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명심한 거예요. 스폰서님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미팅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목숨 걸고 미팅을 사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은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망하고 나서 3D 업종 들어가니까 대구에는 그때만 해도 주 5일 근무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있는데 없어요. 근데 세미나는 꼭 토요일에 있는 거예요. 3D 업종은 계속해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지킬 게 미팅밖에 없는데, 세미나밖에 없는데 저것 빠지면 안 돼. 나 저것 빠지면 나 여기에서 나 진짜 도태되는 거야. 안 돼. 나 저것만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토요일날 안 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종 핑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 꿈은 아메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옮겨 다닌 게 제가 한 10몇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뭐냐 하면 한 군데 들어가면요. 평상시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하루 정도 제가 빠져도 될 정도로 사장님께서는 배려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핑계 대는 것도.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몇 번 핑계 대다 보면 뭐 안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게 하고 입원 다 시키고 환자 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일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저는 아메 미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요, 이제 그 회사에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다른 3D 업종을 옮깁니다. 또 그 자리에, 그곳에 가서 또 핑계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끼리 너는 왜 한 곳에 진득하게 안 있고 그렇게 옮겨 다니냐고. 근데 괜찮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메를 욕먹일까봐 제일 두려웠고, 제일 싫었습니다. 저 아메 하더만 저렇게 됐네. 이 이야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될 때까지 그 10몇 개 직업을 바꾸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날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파트너 사장님 딱 만났어요. 집 앞에서. 사장님 여기 놀러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택배, 전선 배달, 냉장고 있죠.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로 큰 거 있어요. 이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아세요? 예, 계단으로 올립니다, 계단. 저는 계단으로 올렸어요. 이불을 깔아가지고요, 계단으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이렇게 가요. 끝이 되게 뾰족하죠, 모서리가. 여기에 제가 이제 머리도 찢고, 피도 나고, 손톱도 한 2번인가 빠졌고, 그 손톱을 와이프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손톱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야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빠진 거를. 그래, 얼마 전에 태웠어요, 얼마 전에. 이걸 막
보고도 열심히 안 할 때도 있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나태해지겠어, 이것까지 안 보면. 물론 와이프가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메이가, 아메이 하면 사람들이 막 손톱 빠지고 발톱 빠지는 일인 줄 알아요. 저는 아메이만큼 세상에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두 분류인 것 같아요. 두 개. 아메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아오는 과정 중에 꿈이 전혀 없거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고생을 전혀 안 해보셨거나, 이 두 개에 해당되면 아메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직장 생활 좀 해보셨거나 자영업 좀 해보셨잖아요. 아메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지신다 그러면요, 자영업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오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시행착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몇 억 날려가면서. 저는 그렇게 미팅을 사수해낸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이런 거죠.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기능과 역할. 기능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다 다르다고 봐요. 집에서 기능은 어떤 거냐 하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기능은 이런 거예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공부 가르치는 거, 반찬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은 뭐냐 하면 일단은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에 있어야 돼요. 일단 아무리 엄마가 반찬을 잘해도 집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 아빠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줘도 집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좀 더 좋은 환경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부모로서 집에서 할 역할이죠. 이제 이 사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저는 기능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품 지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후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킬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해요. 기능적인 부분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는 어디서 얻은 거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둥이 쳐도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부모로서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정수기도 기능과 성능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능이라는 거는 물 나오고 얼음 나오고 그죠? 이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능은 그 필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잘하려고 진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역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스폰서의 역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배웠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미팅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 모습만큼은 내가 스폰서의 역할로서 정말 제대로 복제해 나가야겠다. 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 정말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역할에 정말 충실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해왔고 저는 이제 또 본질을 알고 나면 이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분이 있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좀 본질을 본 것 같아요. 본질에 입각해서 저는 이 비즈니스 한 것 같아요. 본질에 입각해서 비즈니스 하면요 고민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본질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부심이 넘쳐요. 자부심.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분 따라 하시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심이 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다 상대방의 의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부심이 높은 사람. 뭐냐 하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은 자부심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거든요. 그럼 조그만 일이 부딪히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살만한데 내가 저 친구한테 저렇게까지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 자존심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개뿔도 없는데요. 자존감도 엄청 높고 자부심도 되게 높아요. 저는 아메이 속에서 이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러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본질에 입각해서 이 정신을 잘 물려줄까? 저는 이제 이것밖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작지만 그룹이 탄탄하게 커져간다는 걸 본질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저는 helping people이라는 말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어가 요즘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근데 seeing people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때가 있었겠죠.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보고 있는 거.
도와줘야 되는데 헬핑 피플인데 자꾸 보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왕 크지노, 왕 움직이노. 이제 말라지기는 거죠. 자, 왕 움직이노. 한 명 가지고 이제 말라지기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왕자라노. 물을 주고 그름을 줘야 되는데, 왕자라노 하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려지기는 거야. 헬핑 피플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본질을 이해하면요, 자부심이 차올라가지고요, 상대방 반응에 상관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본질을 이해 못한 혹시 배추 이야기 아세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배추가 어느 날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할머니한테 집에 들어가지고 할머니를 깨워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나 배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나 배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가 집 나가려고. 집 나가서 보니까 밖에 이제 최보람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진짜 배추 맞아요? 할머니는 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배추 맞죠? 진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거 봐, 나는 파야. 나 파야?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나 배추 아니라고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정말.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바쁜데 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추가. 엄마 똑바로 이야기해줘. 똑바로 이야기해달란 말이야. 나 배추 맞아. 이야기하니까 당근이지. 이야기해보대. 얘가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메이 속에서 그렇게 집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본질을 모르면 이 배추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린 배추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메이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메이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아메이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해도 돼. 아메이도 있으니까 나는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아메이도 있으니까 나 그냥 조금 천천히 해도 돼. 그 도가 이 사업을 얼마나 딜레이시키고 우리 꿈을 얼마나 연장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아메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메이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금 아메이를 빼고 나면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온리 아메이. 이 모자란 남자와 미친 남자가 다르거든요. 뭘 하려면 진짜 미쳐야 되거든요.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정신병원 앞에서 이렇게 타이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 나사가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하수구에 빠져버린 게 4개. 이 남자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막 발을 동동 두르고 있는데 저 정신병원 담 넘어서 어떤 사람이 환자 한 명이 똑 쳐다보더만은 그거 뭐합니까? 그거 서 있지 말고 바퀴 한 개씩에 그 볼트 하나씩 빼가지고 일단 하나씩 끼워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임시로. 이 남자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의 대답이 과감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모자라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미쳐서 여기 왔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모자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야. 미쳐야 된다. 미치면 미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별나게 제가 아메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메이의 그 창업자 이념이에요. 어느 날 책 읽는데 그게 정말 확 와닿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 너무 좋아했습니다. 타고날 재질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은 너무 잘했는데 쉬는 시간마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내려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선생님한테는 찍혔죠. 찍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운동으로 내가 성공할 수 없고 누구도 니한테 운동이 소질이 있냐고 물어준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진아가 돼버렸어요. 나는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 제가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자존감이 확 낮아진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도 부디 이렇게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나 어린 친구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꿈을 키워주는 일. 그 국민교육원장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 주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타고난 저마다의 저의 소질은 운동이었는데 아무도 물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바보를 만들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걸로 물고기를 평가하면 물고기는 다 바보예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그러니까 저는 이 속에서도 저는 그런 걸 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속에는 잠재 능력이 너무 많은데 암에 와가지고 창업 이념을 딱 보니까요. 꿈꾸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기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 기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 기회는 누가 가지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망해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얼마나 크게 저한테 닥쳐오는지 몰랐어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도 너무 많은데 파산에 있는 30대 초반 남자한테 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아멘은 네 꿈이 뭐고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꿈을 펼쳐봐봐라. 그리고 제 잠재 능력을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님이 보고 계시면 지금 이 모습이 과간이실 겁니다. 아마 창규가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은 저희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주지 못하셨고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 이 아메의 스폰서님은 저희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주신 분이에요. 혹시 사람들에게 스폰서란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리 잡아주는 사람? 물건 대신 갖다 주는 사람? 미팅 나오라고 자꾸 귀찮게 자꾸 닥달하는 사람? 저는 스폰서만 이야기하면 정말 자제 못하면 계속 울 수도 있어요. 그 열심히 사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게 많은 학교를 통해서 은사님들도 계셨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놓은 건 우리 스폰서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스폰서님이 조금만 정말 잘하다가 조금만 하나 단점이 있으면 그죠? 수 틀리가지고 이 사업 안 해야 되면요 빨리 지금 사시는 분부터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돼서 안 맞아 수 틀리는데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인생 못 바꿔주는 그분도 수 틀리는데도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자녀의 인생까지 바꾸고 대대손손 멋진 기족 가문을 바꿔주는 우리 스폰서님 정말 나는 보호해줘야 되겠다. 저분도 사람이다. 10계명의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거든요. 똑똑한 부모님, 잘난 부모님, 멋있는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이런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사업 속에서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전달해 주신 그 스폰서님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특히나 저는 큰 리더분과 큰 스폰서와 함께 하면서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구나. 큰 성공자한테는 큰 깨달음이 있고 큰 영감이 있고 크게 배울 게 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얼마나 행운이십니까?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대단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가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바로 침대에 탁 걸쳐 앉습니다. 이렇게 탁 걸쳐 앉아가지고 감사기도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빠질까 말까입니다.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과 끈기와 확신과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하시기도 하지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함이 막 넘쳐야 돼요. 막 넘쳐야 돼요. 이게 감사함이 없으니까 너무 묻어져가지고 이게 막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스폰서님 계시면 진짜 감사하다고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제가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저는 원래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겉모습보다는 오늘 이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는데 내가 와 못해. 외모 마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자신 있다 이게 뜻이 아니라 외모 보지 마시고 저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6월 30일 날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7월 1일 6월 30일 11시 59분 59초와 7월 1일 12시 그날이 되는 1초 상간에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그 출퇴근 짜이젠 정말 돈 빌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집안일 하기 싫다고 그러시대요. 꿈을 적으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거 말고 하기 싫은 거 한번 적어보라고 하니까 다 집안일 빨래, 밥 뭐 이런 거 다 적으셨더라고. 저거 그냥 아줌마 한 분 쓰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저렇게 고민하시지? 저는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출퇴근 그리고요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돈 빌렸는데 거절받는 게요. 이 사업을 전달했는데 거절받는 것보다 100배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돈으로 손해본 거 없잖아요. 이건 아멘은. 많으면 많은 거고. 착각이잖아요. 착각.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가 데이트를 했어요. 애프터 잘 돼가지고 애프터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남자가 여자분을 모시고 터널에 쑥 들어가는데 문이 자꾸 하고 잠겨버렸어요. 갑자기 터널을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랬어요. 여자가. 아니고 저 차는
60km 넘으면 자동적으로 잠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분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머야 왜 이렇게 하시는데? 나 60km 안 넘거든요. 어머야. 암에 전달해주면 다 이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건 내 기분 나빠야 될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뭘 가르쳐줘야 될지를 제대로 알면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고 상관없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삽니다. 삶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행복은요. 꼭지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다 이루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 과정 중에 행복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암의 핀이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과정에 행복이 다 있다는 게 사실은 삶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동네 미용실이었거든. 원장님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거고요. 그 원장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삶의 목적도 없고 사는 낙도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사고 치셨나 봐. 몇 억을 해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지고 제가 양이를 키워요. 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사랑이, 한 마리는 아랑이. 걔 순놈, 암놈이에요. 사랑이가 순놈이에요. 순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걸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순놈인데 이게 굉장히 인간 친화적이에요. 이 사랑이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 앉혀놓고 그날 한잔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알딸딸해가지고 얘를 앉혀놓고 야 사랑이 일로 와봐 임마. 너는 임마 삶의 목적이 뭐야? 니 왜 사는데 임마? 맨날 묵고 사고 임마. 니 뭐야? 니 사는 목적이 뭐야? 이야기해봐. 뭐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김순희 사장님이 아한테 와그라노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봤던 장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봐봐. 네 삶의 목적이 뭐야? 그게 오버랩이 탁 되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먹고 사고 이 사랑이하고 우리가 꿈이 없다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꿈꾸게 해주고 암의 이 핀이 끝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꿈은 잘 잡힐 듯한 꿈을 먼저 가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보니까 목표를 흐리게 해요. 행동을 둔하게 해요. 제가 청도에서 자라가지고 감 따면서요. 감 진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감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감 따는 게. 감 농사가 제일 힘듭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버티면서요,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 올 것 같고 막 진짜 감 따는 게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저는 웬만한 농사를 다 지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감 따로 제가 딱 올라가면 이렇게 합니다. 목표를 딱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대충 딱 보고 저건 따야 되겠다, 저건 따야 되겠다. 근데요, 꼭대기 있는 거 있죠. 큰 나무인데 꼭대기 있는 거. 이건 아예 딸 생각을 안 합니다. 제 목표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해요. 야, 그래도 뭐 까치하고 까마귀도 먹을 게 있어야 저거까지 다 따가면 야들이 뭐 먹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관 내가 지어야 되는데 하다가 힘들면 내가 안 지으면 누가 짓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진짜 바로 앞에 있는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감을 따야 되겠다고 올라가면 꼭대기 있는 거는 아예 안 하고 저 바로 앞에 닿을 듯 말 듯 한 1m, 2m 부족한 거는 도구를 찾게 돼요. 감쪽자로 할까 하다 안 되면 막 때려가지고 떨어뜨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꿈, 그 목표가 훨씬 더 나를 움직이게 하고 깨어있게 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큰 꿈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목표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하나 이루려고 해오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큰 성취를 한 것 같아요.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과정 중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파트너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는 멈추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사장님 저한테 데모를 하지 말고 사업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건 애들한테 놀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데모를 하나 하면 막 30분, 1시간을 하거든요. 창업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6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요.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막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 저희 어머니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 21세기 문명인 치매의 첫 번째 원인은 문맹이라고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문맹률이 높으면 치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던 치매가 저희 어머니한테 왔어요. 살짝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2년째 모시고 계세요. 저는 막내입니다. 어느 날 누나가 저 몰래 요양원에 아주 작은데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누나가 많이 안 하다가 사고 뭉치기도 하고 누나를 요양원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일주일 뒤에 제가 요양원에 갔습니다. 눈이 다 풀려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제 꿈이 엄마를 모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가지고 엄마를 제가 차에 태웁니다. 차에 태우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 제가 모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셔왔어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군가가 택시를 타서 제가 엄마를 모신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네 막내가 어떻게 그러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모시고 오면서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너 정말 아메 잘했어 창규. 멋져. 근데요 저 2년 동안 형이나 누나한테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만나잖아요. 제가 여행 간다고 한 일주일만 부탁하면 이래요. 그때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창규야 고생 많지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게 9개, 안 좋은 게 하나. 엄마와 아침마다 손잡고 그 팔공산 뒤쪽이라서 산책을 합니다. 40대 중반 가장이 아침에 출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치매 걸린 엄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이나 누나들의 눈빛이에요. 제가 한 푼도 달라 안 했잖아요. 이를 지금 아무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엄마가 딱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지금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비전을 본 가문을 바꾸겠다고 한 그 한 사람이 이 사업을 가지고 지켜내니까 집안 전체가 쭉 한 거예요. 누나 형은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막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막 최소한의 자존심이야. 눈빛으로 막 사랑을 보내주는 거야. 막 사랑을 보내주는 거야. 고맙대. 네가 엄마 맡아줘서 고맙대. 나는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미소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내가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창업자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오면서 아직 목소리는 이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착하거든요.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스튜어디스 분이 한 분이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고 묻길래 아이고 우리는 또 예의가 발라가지고 이게 강씨처럼 90도를 뻘떡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눕혀가지고 싹 눕는데 저는 촌놈입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지금도 이력서를 내면 사회에서는 저를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메이가 언니 꿈 하나 있냐고 물어봤고 제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줬고 지금 주는 보상은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눕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잘했어. 아메 정말 잘 지키고 갔어. 네가 옳았어. 하고 옆을 탁 보는데 우리 누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여보 나 믿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하 2, 3층 있을 때 누가 나 선택해 줬겠어. 거진데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팔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너무 행복하죠. 기회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아까 그 창업자분의 생활신조 1번 제가 함께 읽어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남녀로서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꿈꾸는 걸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꿈꾸시고 크게 이루셔가지고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